가짜 치즈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이미테이션 치즈라고 합니다. 모조 치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치즈를 보통 만들 때는 우유로 만들잖아요. 우유로 만들던가 아니면 동물의 젖으로 만드는데 이 가짜 치즈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듭니다. 콩기름이나 뭐 식용유나 이런 걸로 치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살면서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친숙하면서도 한국 음식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왔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이상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화산 중에 하나예요. 베수비우스라고, 베수비오라고도 하고, 오른쪽은 용암에다가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겁니다. 이 두 사진을 왜 갖다 놨냐면은 최초로 나온 피자가 이제 1830년도에 나온 건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베수비오 화산에 용암을 가져와가지고 오븐 옆에다가 두고 용암의 열기로 피자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피자의 시작이다. 용암구이 피자가 피자의 가장 시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피자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될까요?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근데 피자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은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미국인은 통계에 따르면은 1초에 피자를 350조각을 먹는다고 합니다. 350조각. 지금 3초가 지나가니까 미국인이 1000조각을 넘게 피자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인은 몇 조각을 먹느냐? 1초에 5조각이랍니다. 한 70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탈리아가 시작이지만 소비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미국화가 진행이 되면서 피자 산업에서 굉장히 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럼 일단 이탈리아 피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용암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시초라는 말도 안 되는,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당군 신화 같은 얘기인데 거의. 이 피자가 이제 1800년도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처음 피자가 나왔을 때는 그다지 인기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피자는 서민들의 음식이다. 또 일반 서민도 아니고 농민 계층의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피자가 나왔을 때는. 근데 이게 피자 붐이 언제부터 불기 시작을 했느냐? 왼쪽에 보이는 이 피자 이름이 마르게리따라는 피자입니다. 올라가 있는 토핑이 바질하고 토마토랑 치즈, 소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게 이제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잖아요. 이게 국뽕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귀족 계층이나 이제 신분 높으신 분들은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의 한 요리사 한 명이 여왕한테 피자를 갖다 바칩니다. 왕과 여왕이 음식을 딱 먹어봐요. 근데 너무 맛있는 음식이구나. 이 음식이 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여왕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이 음식을 여왕님이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 이분이 이제 마르게리따 여왕입니다. 퀸 마르게리따. 그래가지고 저 피자 이름이 마르게리따가 됐고요. 이제 이탈리아 국뽕도 한국 국뽕 못지않게 이제 왕족에서 여왕님이 이름을 딴 그 음식이다 주모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피자가 쫙 풀린 겁니다. 그 이후로 이탈리아의 이 피자 철학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요건 이제 베라피자 나폴리라고 해가지고 피자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준을 만드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만드는 피자에만 허락하겠다라는 인증 마크입니다. 나폴리 피자 협회가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이 피자 쪽에서는 권위가 있는 쪽인데 여기서 인정하는 나폴리 공식 피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왼쪽 사진에 보이는 피자 마리나라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토마토, 마늘, 오레가노, 올리브오일 이렇게만 토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자 마르게리따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해드린 그 여왕한테 진상했다는 피자 있죠. 토마토, 모짜렐라, 바질, 올리브오일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가 또 생겼는데 피자 마르게리따 엑스트라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엑스트라는 뭐가 다르냐면은 모짜렐라를 특정 모짜렐라를 써야 돼요. 어떤 모짜렐라를 써야 되냐면요. 요 모짜렐라를 써야 됩니다. 깜파냐에서 나온 DOP 인증 버팔로 모짜렐라를 쓴 것만 이제 피자 마르게리따 엑스트라라는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만든 모짜렐라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이 규격에 들어간다. 이런 재료만 제한을 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디테일한 규격 조건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밀가루는 무조건 이 밀가루를 써야 돼요. 맨 밑에 지금 소프트 윗 플라워 티포 더블 제로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이제 글루텐 함량 이런 거를 표시해주는 그런 규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티포 00 레벨의 밀가루만 사용을 해야 된다. 위에 있는 상표는 바뀌어도 되지만 밀가루의 종류는 티포 더블 제로를 써줘야 된다라는 규격이 있고요. 산 마르자노에서 나온 토마토를 사용해야 된다고 규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나온 토마토를 사용해서 소스를 만들거나 토핑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모짜렐라 같은 경우에도 딱 두 가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우유로 만든 모짜렐라는 인정해주고요. 물소젖으로 만든 버팔로 모짜렐라 이렇게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아요. 무조건 장작 오븐을 써야 됩니다. 오븐을 가스 오븐을 쓰면은 장작 피자 오븐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으시다면은 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통은 저렇게 한쪽에만 장작을 세워놔서요. 불길이 한쪽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저 장작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저기서 멀리 떨어뜨릴수록 이제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삽 같은 걸로 계속 돌리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삽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기에서 가까이 넣었다가 조금 밖으로 뺐다가 돌려주면서 이쪽을 익혔다가 저쪽을 익혔다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 조절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혹시 모르셨던 분이면은 요거 아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장작 피자 하시는 데 가시면 아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조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외에도 기계는 아예 또 못 쓰게 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큰 반죽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기계에다가 딱 넣으면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몇 그램씩 다 그냥 똑같이 분할이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계를 쓰면은 또 이제 DOP 인증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손으로 다 반죽을 늘리고 펼치고 다 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만들어 놨고 댓글에서는 꼰대 옆에 이렇게 하시지만 이 인증이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 놨고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규격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베라피자 인증을 받으려면요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현장 상태를 검증을 하고 이런 걸 따는 것 자체를 굉장히 피자를 만드는 분들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한테는 자부심이니까 너무 그렇게 꼰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이런 협회들이 세계에 되게 많습니다. 베라피자 뭐 나폴리타나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기저기 유럽 지역에서도 많은 협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런 전통의 규격을 따라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만 본인들이 인증해준 이런 마크를 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나폴리 피자를 보셨으면은 이제 다른 피자를 좀 보자고요. 요 피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실리아 쪽에서 먹는 피자의 스타일이에요. 좀 전에 요 나폴리 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핑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얘는 도우가 엄청나게 얇잖아요. 그래서 토핑을 많이 넣으면 피자가 축 처지고요. 젖어요, 도우가.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 피자 같은 경우에는 토핑을 많이 못 넣습니다. 근데 이런 시실리아 피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이 굉장히 두텁죠.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빵이 굉장히 두껍고 저 빵은 약간 포카치아 같이 안에 기공이 많이 들어간 이런 구멍이 많이 들어간 되게 포슬포슬한 그런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실리아 피자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보통은 반죽 위에 소스를 바르고 위에 치즈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시실리아 피자 같은 경우는 치즈를 먼저 뿌리고 소스를 그 위에다가 뿌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스를 먼저 뿌리면 빵 자체가 폭신폭신한 빵이고 기공이 많은 빵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 빵이 소스를 다 먹어버리면서 굉장히 눅눅해지고 이 빵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못 살리기 때문에 피자 치즈를 먼저 넣고 그 위에다가 소스를 넣어가지고 피자 치즈가 코팅을 조금 해주는 식으로 해서 한 입 물었을 때 이제 두툼한 빵의 이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 집중한 거고요. 이 시실리아 피자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살짝 좀 달아요. 이 토마토 소스 자체가 조금 단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시카고식 피자죠. 시카고의 딥디쉬 피자인데요. 사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운 피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나폴리탄 피자만 만들어가지고 많이 파니까 이제 틈새 시장을 딱 찾은 거예요. 남들이 다 이제 얇은 피자만 한다고? 그럼 나는 한번 반전을 주겠어. 이 피자는요, 모든 게 다 반전돼 있어요. 일단은 나폴리 피자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고요. 토핑 자체가 완전히 다 거꾸로예요. 보통은 제가 얘기해 드렸다시피 도우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소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토핑을 얹고 마지막으로 치즈를 얹잖아요.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맨 밑에다가 치즈 깔고 고기 깔고 토마토 소스 깔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토마토 소스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든 피자가 시카고식 피자, 딥디쉬 피자라고 하는 거고요. 요 피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이 피자리아 우노라는 데입니다. 우노란 게 이제 이탈리아 말로 하나라는 뜻인데 요
시카고 건물이 이제 가장 처음 저 시카고 피자를 팔기 시작한 거고, 덕분에 잘 나가서 이제 여기는 냉동 피자도 만들어서 팝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가운데에 저 건물 모양 이렇게 시그니처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요 우노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팔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가시면은 저 피자리아 우노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시카고 여행 가시면 저기 한번 들려보시고요. 체인화 돼가지고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체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했던 피자가 바로 이런 형태의 피자일 거예요. 피자들이 점점 이제 커지잖아요. 이 큰 피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뉴욕 스타일 피자입니다. 뉴욕 스타일 피자가 바로 이런 스타일의 피자예요. 석쇠에 구워서 만드는 스타일의 뉴욕 스타일 피자고요. 이 피자는 이제 접어서 먹는 걸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무슨 미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어요. 페페로니 피자 이런 거 반은 딱 접어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겹쳐서 먹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뉴욕 스타일의 피자입니다. 이 뉴욕 스타일 피자는 저 어릴 때는 요걸로 더 유명했어요. 요거 닌자 거북이가 먹는 게 뉴욕 스타일 피자입니다. 닌자 거북이가 저 어렸을 때는 피자의 대중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코아분과 피자. 뉴욕 피자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뉴욕 피자가 파생시킨 끔찍한 잔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크러쉬드 레드 페퍼라는 건데 이제 저거를 이제 뿌려 먹을 수 있고, 그 두 번째에 있는 건 스리라차인데 솔직히 스리라차가 첨가된 거는 10년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저 파마산 치즈예요. 뉴욕 피자에서 이제 파생된 게 저 맛없는 가루 파마산 치즈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패켓에 들어있던 그 파마산 치즈 있잖아요. 그 파마산 치즈가 이제 뉴욕식 피자 문화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바스코 소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 말려둔 거. 그래서 요런 컨디멘츠라고 하죠. 뿌려가지고 먹는 향신료, 이런 곁들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뉴욕 피자 스탠드에는 있어서 요런 것들이 나중에 배달 피자가 확산되면서 이런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타바스코를 주기 시작을 한 거고, 파마산을 주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는 다른 종류의 피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인은 일주에 피자를 350조각씩 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디트로이식 피자예요. 디트로이트는 미국에 있는 주 중에 철강하고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정비라던가 이런 기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오토파츠 중에 하나, 이런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쓰고 있는 그런 철판이에요. 그 철판으로 만든 피자가 유래가 된 게 바로 디트로이트식 피자입니다. 이 피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구워내는 게 특징인데요. 소스도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툭 던져가지고 그런 식의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디트로이식 피자는 이 브릭치즈란 거를 사용을 합니다. 벽돌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브릭치즈라고 이름이 잡혔고요. 이 피자의 특징은 이 브릭치즈를 굉장히 넓게 펴바르고 가장자리까지 다 바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크러스트, 테두리 자체가 치즈가 녹아가지고 녹진하게 지금 갈색으로 약간 꾸덕꾸덕하게 구워진 거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디트로이트식 피자고요. 국내에도 체인점이 들어와 있어요. 모터시티 피자라고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이런 디트로이트식 피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스타일은 이제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피자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이후 미국의 모든 이런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에는 피자도 제정상으로 만들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파인애플 피자는 아니지만 뭐 바베큐 피자라던가 뭐 칠리 페퍼 피자, 무슨 오리엔탈 피자, 바베큐 치킨 피자, 뭐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지금 왼쪽 보면은 지금 이제 닭튀김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피자들이 다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캘리포니아 피자의 스타일을 가장 세계적으로 밀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프레고라는 피자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주방장이 이제 완전 괴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남들처럼 말이야 페페로니 피자나 만들고 이런 거는 나의 이 아티스트 창의성을 말이야 너무 욕죄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나는 세상에는 좀 더 많은 종류의 피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굉장한 피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맛을 보였죠. 그 맛을 누구한테 보였느냐? 이 양반한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울프갱 퍽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 있는 셰프입니다. 이분은 셰프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훨씬 더 네임밸류가 높으신 분인데요. 미국 전역에 레스토랑을 거의 200개 넘게 깔으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양반 유명한 영단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 울프강 퍽이라는 셰프분인데 이분이 이제 엄청난 피자를 먹고 야 너 창의성이 좀 되는데 내가 그러면은 투자해 줄게. 그래서 이 울프갱 퍽이란 분과 앨리스 워터라고 또 약간 유명한 여자분 계세요. 요리하셨던 분. 그분하고 다른 창업자들끼리 해가지고 만든 게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게 된 계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혹시 요 분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울프갱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요 분은 이제 다른 분입니다. 요건 좀 전에 말했던 분은 울프갱 퍽이고 얘는 울프갱 즈바이너라는 분이라 가지고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래서 스테이크 하우스는 안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인루이스 피자입니다. 세인루이스 피자는 특징이 뭐냐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우가 완전 극단적으로 얇아요. 이 도우 반죽 자체를 발효를 안 시켜가지고요. 굉장히 파삭파삭해요. 먹었을 때. 틴 크러스트 중에서도 틴 크러스트다. 거의 크래커 같은 느낌으로 입에서 팍 하고 퍼져가지고 포만감 자체가 많이 없겠죠. 많은 조각을 먹어야 되고요. 저 커팅 방법 사각형으로 자르는 스타일 있죠. 저거를 이제 파티컷이라고 하거든요. 파티컷 아니면은 타번컷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타번은 선술집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인루이스 피자인데 이 세인루이스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피자 치즈를 약간 특정한 거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요 치즈를 써요. 이 프로벨 치즈라는 걸 쓰는 건데 이 치즈가 뭐냐면은 가공 치즈인데 체다 치즈랑 스위스 치즈랑 프로볼로네 치즈를 섞어가지고 만든 가공 치즈입니다. 굉장히 잘 녹고요. 녹진한 그런 치즈예요.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19세기 이탈리아 이민자들로부터 약간 영감을 받았고 이 세인루이스 피자 자체가 이 시실리아 피자 계열의 계보를 이어가가지고 세인루이스 피자는 토마토 소스 자체가 조금 단맛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탈리아 시실리아 쪽 피자 얘기할 때 소스가 조금 달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 세인루이스 피자도 그 시실리아 피자 소스를 조금 닮아가지고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오레가노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 피자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이탈리아 종류보다 미국 피자 종류가 많죠. 독창적일 정도로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자가 굽는 방식이 크게는 세 종류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해드린 그런 화덕을 통해 가지고 굽는 방식이 있고요. 그 외에는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 위에다가 반죽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팬 피자 방식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석쇠에다가 반죽을 얹어가지고 석쇠에서 굽는 방식이 있어요. 팬 피자 같은 방식은 이제 시카고 같은 스타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피자헛 같은 스타일이 이런 팬 피자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요. 뉴욕 스타일이나 캘리포니아 스타일 경우 그리고 기름이 조금 적게 먹길 원하는 석쇠 피자 같은 스타일은 다 오른쪽처럼 이런 피자 스크린이란 데에다가 반죽을 얹어가지고 굽습니다. 저 피자 스크린 피자의 특징은 밑에 반죽을 딱 봤을 때 저런 벌집 문양이 피자 반죽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짜렐라 치즈는 이런 왼쪽에 있는 형태의 치즈가 모짜렐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가공이 많이 되지 않은 프레시 치즈를 뜻하는 건데 사실 피자 치즈로 쓰는 모짜렐라는 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렇게 슈레드된 저런 치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 모짜렐라 치즈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자에 뿌리는 스타일의 치즈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영어 적혀 있는 대로 로우 모이스처 모짜렐라 치즈라고 합니다. 저수분 모짜렐라 치즈라는 건데요. 치즈 공정 과정 중에 수분을 확실히 줄였어요. 이 수분을 왜 줄였냐면은 수분을 줄여야 일단 보관 기간이 늘어나고요. 수분을 줄여야 피자를 구울 때 색깔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마이야르가 잘 돼요. 저 양반 또 마이야르 타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치즈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 프레쉬 모짜렐라에 비해서는 이 로우 모이스처 모짜렐라가 훨씬 더 색깔이 이쁘게 나기 때문에 저수분 모짜렐라를 사용하는 이유도 있고요. 초창기에 이제 피자가 대중화될 때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피자 치즈라고 해서 팔은 적도 있어요. 피자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피자 치즈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요 이제 모짜렐라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거 하나 있어요. 그 가짜 치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치즈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이미테이션 치즈라고 합니다. 모조 치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치즈를 보통 만들 때는 우유로 만들잖아요. 우유로 만들던가 아니면 동물의 젖으로 만드는데 이 가짜 치즈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듭니다. 콩기름이나 뭐 식용유나 이런 걸로 치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이게 미국에서
팔고 있는 모조 치즈예요. 보시면은 슈레디드 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슈레디드 이미테이션 모짜렐라 치즈라고 써있죠. 왼쪽에 피자용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도 슈레디드 이미테이션 모짜렐라 치즈라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엑설런트 소스 오브 칼슘이라고 해가지고 칼슘이 많이 첨가돼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젓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몸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미테이션 치즈들을 우유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유당 불내증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자를 먹을 수 있게끔 보조 형태로 나오는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생산하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치즈를 먹었을 때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냥 고무를 씹는 그런 느낌만 나요. 찐득찐득하고 식감만 주는 건데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요. 멀쩡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모조 치즈, 이미테이션 치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걸 먹었을 때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제품들이 다른 피자에 비해서 유지방이 하나도 안 들어있을 뿐이고 단가가 싸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유가 아닌 식물성 기름을 유화제로 응고시켜가지고 굳힌 건데 브랜드가 정말 다양하고요.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거에 왜 화가 나냐면은 이제 우리가 피자 값이 싸지가 않잖아요. 보통 2만원, 3만원까지도 하는데 내가 3만원짜리 피자를 시켰으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가치가 들어가 있는 재료가 들어갔으면 하는 게 당연한 소비자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대로 된 치즈를 쓰지 않고 이미테이션 치즈를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브랜드 피자사에서는 이거 안 씁니다.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런 피자 쓴다고 하면은 가맹 사업 자체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대형 업체에서는 안 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마트 피자빵이나 이런 거에 섞어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드셔보셨을 법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굳이 뭐 이거를 뭐 나쁜 거니까 공격하고 그런 생각은 없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디나 가성비를 따지자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손해를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피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뭐 물론 토핑 위주가 아닌 뭐 한국의 피자 음식이 아닌 다른 포인트로 조금 접근을 해봤고요. 이런 식의 피자들을 세계의 사람들이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피자가 발전을 해왔고 이탈리아의 피자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피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시야가 생기셔가지고 나중에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술자리에서 얘기하시면서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피자에 대해 가지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